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뉴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블로그입니다. 금투세가 이제 유예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주주 여건이 10억이 되면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5천만 이상을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투자 소득을 이제 부과하는 이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금투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유예가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를 현행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현행 유지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2, 30억 정도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행 그대로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현행세법은요, 우리가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 지분율 2% 이상, 그리고 보유금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해서 20에서 25%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우리 한국이 항상 연말이 되면 증시에 힘을 못 받고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 없습니까? 그게 요 녀석 때문이에요. 시장이 좋을 때 미리 물량을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 증시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금투세가 유예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예상을 하고 미리 차주분 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아니야 적당히 좀 한 2, 30억 정도 될 거야 하고 적당히 물량을 줄이신 분들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적어도 100억 원이 될 거다라고 믿었던 분들의 물량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순간에. 물론 그런 물량들은 내년이 되면 다 회복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공매도 세력들이 그걸 가지고 갑자기 같이 밀고 내려가 버리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27일까지 법안이 정리가 이게 그 세금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3일인데 내일 24일 하고 오늘 23일이구나 아침 하고 그다음 24, 25, 그다음 26, 27일 정도까지 해가지고는 주식시장도 좀 잠시 조금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양도소득세다 보니까 돈을 번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올해 시장이 역대급으로 안 좋았죠. 그래서 돈을 버신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이게 뭐 정확하게 매칭을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금융 그런 그죠 있죠? 이렇게 요번에 뭐 이슈를 탁 올랐던 그런 기업들은 양도소득세가 아마 빡세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 물량들은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쌍용차, 그죠? 역사의 뒤로 사라지다. 제가 좀 그렇게 좀 적어놨는데, 쌍용차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중국에 팔리고 뭐 인도에 팔리고 이러면서도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던 쌍용차인데, 이 쌍용이라는 글자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KG 모터스에서 이제 KG 모빌리티로 상무가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쌍용자동차가 이제 주식이 다시 상장이 된다면 일순간에 펌핑이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KG로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보시고, 이거 잘 회귀가 살아난다면, 이번에 뭐지? 이제, 요거 누구냐? 이게. 토레스인가요? 토레스도 잘 팔리고 있고, 뭐, 좀 괜찮은 그런 요소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상장이 되면 깜짝 반등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각도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기존에 봤던 뉴스죠. 어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3년 이후부터 아시아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국편. 예전에 중국편 한번 했었죠, 그죠? 사실 이번에도 사실은 중국의 힘을 많이 빌어야 됩니다. 오타가 좀 많네. 띄어쓰기 잘못됐네. 그냥 넘어갈게요. 2022년 한 해에는 전 세계가 긴축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이후 미국은 너무나 많은 달러를 풀어버렸고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취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올해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왜 제가 좋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유일한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썩은 동아줄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광고료 못 봤어요 이거. 제가 트래픽이 낮아가지고. 자, 대한민국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대한 나라 차이나. 거대하다는 뜻이 이제 대국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구가 거대하죠. 땅덩어리도 거대하고. 그 땅덩어리가 2등인가요? 네. 우리가 공략해야 될 지점이 그 인구입니다. 인구. 이 중국과 인도 다음 편이 아마 인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편에서 우리가 중국의 인구가 우리 소비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요, 한국인들이 중국 사람들 바라보면 대부분 이미지가 좀 안 좋아요. 제가 여자친구가 중국 사람이지만 걔네들이 고질적인 좀 그런 게 좀 있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눈치 없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좋게 말하면 또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순수하게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미 좀 안 좋죠. 중국 사람들도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한국을 뭐 어떤 사람들 따라서 뭐 미국에 붙어 사는 소국 작은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뽕이 좀 차오르는 애들이 그런 애들도 있어요. 우리도 그래 똑같잖아. 그런데 요거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제가 유학생들한테도 물어도 보고 그리고 많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중국에 살았던 제 지인한테도 물어도 봅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산입니다 이거. 네, 다 수정해야 되겠네요. 한국산 물건 그리고 한류 컨텐츠만큼은 인정하고 자기들 받아 잘 사는 이웃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라. 한국 물건을 굉장히 높게 쳐줘요. 일본과 한국 물건을 거의 명품처럼 취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태리의 이제 가죽 제품들, 스위스의 그리고 시계 제품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품으로 쳐주잖아요. 일본의 전자제품들,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은 이제는 한국이 더 잘 만드나? 옛날에 일본의 전자제품들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필기구는 제가 유일하게 일제를 안 버렸던 게 제브라 펜이었습니다. 그 샤프도 되는 사색 볼펜이 있었거든요. 너무 잘 만들어서 한국에서 아무리 써도 그 느낌을 잘 낼 수가 없어. 그런 것들처럼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상품들을 굉장히 좋게 명품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특히나 예전에 필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고요. 그죠? 그래서 뭐 한국산 화장품, 그래서 화장품 증시가 얼마 전에 급등을 했었죠. 급반등을 했었죠. 아마 이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서 우리 뭐 한국 사람들 얼마에 봤어요? 5천만 명 중에서 뭐 2천만 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중국 인구가 14억 2,500만이에요. 그죠? 뭐 비공식 합치면 15가 안 되겠습니까? 그 중에 10% 1억 5천만 화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엄청난 거예요. 그죠? 한국산 필수 가전 필수품들. 네. 그죠? 전기밥솥, 진공청소 이런 것들 굉장히 명품만 되어 있어요. 샤오미의 트렌드이드 마크가 저렴하게 쓸만하게거든요. 저렴하게 쓸만하게 만들자.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제품들은 비싸고 이제 부자들이 쓰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옷들도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어들 통역할 때 보면은 중국 바이어들이 한국 물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기본 기자재들은 이제는 조금은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기술이 좀 들어간 것들, 센스 있는 것들은 아주 한국의 그 섬세하고 그런 정교한 그리고 좀 야무지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학생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탁들도 많이 합니다. 뭐 인구가 여권이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가게 되면 뭐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고 많이 얘기들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합니다. 중국은 이제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로 진통을 겪고 있죠. 뭐 의료 붕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시진핑의 집권, 그죠? 독재 때문에 봉쇄를 했다는 말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의 독재도 문제지만, 중국의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까봐 어쩔 수 없이 독재 그거 봉쇄를 한 거예요. 중국의 의료가 한국에 발끝도 못 미칩니다. 한국은 전 세계 탑급의 의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도 이만큼 괴로웠는데, 중국의 그 말 안 듣는 그런 민중들, 돌아다니면 얼마나 돌아다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이제 의료가 문제가 되는데, 얘는 어쨌든 뭐 몇백만 명이 좀 돌아가시든,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개방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과 중국이 이제 만나게 되면서, 요번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대요. 장난이 아니래요. 애들 막 너무 재밌다고 막 보고 있고, 막 자기네들끼리 소설을 쓰고 난리가 났대. 아침 드라마를 쓰고. 그죠? 뭐 슈룹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다고. 네. 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되면서 이제 중국 시장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팔아야죠, 그죠? 그래서 전국 주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뭐 생각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경쟁력 있는 그런 변수들이 가지게 되는 게 이런 변수가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